여러분,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그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꽤 강도 높게 진행 중이죠. 그렇죠. 게다가 시장 금리도 기업들 자금 조달하기 숨막힐 정도로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모든 거시경제 압력이 지금 노동시장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예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데이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와, 정말 저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무슨 허공에서 마법처럼 솟아난 것처럼 새롭게 창출이 된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자료는요.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아마 귀가 번쩍 뜨이실 텐데 2020년 5월 8일 현지 시간으로 방금 막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텍스트 자료입니다. 정말 시장의 컨센서스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야말로 파괴적인 데이터가 나왔죠. 파괴적이다. 네, 그 거시경제의 모든 법칙들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듯한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늘었네 하고 표면적인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이면을 봐야죠. 겉보기에는 이게 금융시장이 막 환호할 만한 어떤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이거든요. 네, 수치만 보면 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일자리 창출의 이면에 도대체 실제로 어떤 산업들이 막 팽창하고 있고 반대로 위축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라는 무시무시한 지정학적 변수가 이 화려한 고용 지표를 얼마나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숫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11만 5천 명이라는 숫자 말이죠. 맞습니다.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큰 충격인 건가요? 이 숫자가 주는 충격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시장의 사전 기대치를 좀 보셔야 합니다. 기대치요? 네. 당초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대략 한 5만 5천 명에서 6만 5천 명 사이였거든요. 5만 5천에서 6만 5천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나름대로 계산기 두드려보고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고용 창출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와, 2배요? 아니, 사실 시장은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 여파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는 마침내 백기를 들 거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이른바 고용절벽에 직면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고용절벽은커녕 오히려 채용의 가속 페달에 막 꽉 밟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파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의자를 다 치우고 있었는데 네. 불도 끄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손님들이 막 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오는 딱 그런 상황 아닌가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진짜로 노동시장이 우려했던 고용절벽은 없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물론 지난달 수정치였던 17만 8천 명 증가랑 비교를 해보면 증가폭 자체는 줄어든 게 맞긴 하잖아요. 네.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 엄청난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금리를 감안하면 11만 5천 명이라는 절대 수치 자체는 노동시장 기초 체력이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아니, 일자리가 시장 예상의 2배나 생겼다면서요? 네, 2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실업률은 툭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4월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요. 4.3%가 나왔어요. 이게 시장 예상치 범주 안에도 정확히 들어맞았고 심지어 전월, 지난달이랑 완전히 동일한 수치입니다. 네, 4.3%로 똑같았죠. 11만 5천 명이나 새롭게 취업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도 안 움직이고 미동조차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게 바로 고용지표를 분석하실 때 빠지기 아주 쉬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함정이요? 네, 실업률을 보실 때는 항상 분자와 분모의 관계를 동시에 보셔야 하거든요. 분자와 분모. 그러니까 취업자 수랑 구직자 수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업률이 4.3%로 딱 유지되었다는 건요.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그 11만 5천 명, 즉 분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구직시장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노동시장 밖에서 관망하고 쉬고 있던 사람들이 요즘 일자리 많네?
나도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구직시장, 즉 분모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율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데도 실업률이 바닥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요. 네. 공급, 그러니까 구직자죠. 그리고 수요, 일자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팽창하면서 아주 기막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수요와 공급이 같이 커지면서 균형을 잡는다. 네, 거시경제 시스템이 막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스스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흥미로운 밸런스 상태인 거죠. 수요와 공급이 함께 늘어나면서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안정적인 팽창을 이어가고 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 단순한 전체 숫자의 팽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대체 이 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생겨났고 또 어디서 사라졌는지. 그 구조적인 부분이죠. 네, 11만 5천 명이라는 숫자의 질적인 구성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지금 미국 경제의 지각 변동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달은 그 산업별 데이터의 명암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게 엇갈린 달이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 일자리 성장을 이른바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주역들이 철저하게 특정 민간 부문에 몰려 있더라고요. 네, 숫자가 아주 편중되어 있죠. 보건의료 부문에서만 무려 3만 7천 명이 늘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운송, 창고, 섬해업이 그 뒤를 이으면서 성장을 주도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네, 이 민간 쪽은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철저하게 얼어붙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공공부문입니다. 네, 뼈 아픈 부분이죠. 네, 자료를 보면 연방정부의 고용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숫자로 직결되고 있는 건데, 자, 저는 여기서 우리 전문가님께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질문이실까요?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고용주 중 하나잖아요. 그럼요. 압도적이죠? 여기서 인력이 대규모로 막 축소되고 해고가 발생한다면 그 여파로 당연히 지역 경제의 소비가 줄어들고 네, 지갑을 닫으니까요. 결국 민간 부문의 고용마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순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렇죠. 정부가 사람을 막 자르는데 어떻게 민간 부문, 특히 병원이나 마트, 물류창고가 이 엄청난 충격을 다 흡수하고 오히려 플러스 11만 5천 명이라는 성장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극명한 대비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날카로우신 질문입니다. 네. 일본적인 경제 사이클이라면요. 정부 부문의 대규모 고용 축소는 필연적으로 민간의 침체를 동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간극, 이걸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정치적 편향 없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팩트로만 봐야 하는데요. 네. 팩트로만 보면요. 바로 산업 구조의 비탄력성,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비탄력성이요? 그건 무슨 외부 충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번 고용을 주도한 보건의료 부문을 한번 보시죠. 네.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메타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건 금리가 5%든 10%든 프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그렇죠. 혹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서 내가 잘리든 말든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필수적인 거니까요. 네, 수요 자체가 경제 상황에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운송과 창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요. 네, 팬데믹 거치면서 전자상거래로 완전히 재편된 소비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걸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 수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택배 기사님들, 물류센터 직원들 계속 필요하죠. 맞아요. 이 수요가 공공부문 해고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을 완전히 상쇄해버릴 만큼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번 데이터가 건조하고 명확하게 증명한 겁니다. 와, 이것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라는 그 거대한 마이너스 충격을 덮어버릴 만큼 네, 민간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수요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네. 현재 미국 민간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완벽하게 탄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만 보자면 민간 경제가 정부라는 그 거대한 엔진 하나가 막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네. 독자적인 추진력만으로 꾸역꾸역 고도를 높이고 있는 셈인 거죠. 진짜 민간 자생력이 두렵기까지 하네요. 좋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났고 보통 사람들의 지갑이 두꺼워진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아주 논리적인 의문,
핵심적인 딜레마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죠. 맞습니다. 일자리가 예상보다 2배나 늘었다는 건 결국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피 튀기는 경쟁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모셔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다면 지금 물가 잡는 데 사활을 갈고 있는 연준,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네. 이 서프라이즈 보고 인플레이션 재점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금리를 올릴까 봐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거의 공식대로라면 100번 맞습니다. 이 11만 5천 명이라는 서프라이즈는요. 채권 시장을 패닉에 빠뜨리고 연준 위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 충분한 숫자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금융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단 말이죠. 이 모순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가 이번 4월 자료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표 보셨군요. 네, 바로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데이터입니다. 네.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놀랍게도 전월 대비 고작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0.2%죠. 시장 예상치가 0.3%였는데 오히려 컨센서스를 밑돈 겁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일자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사람 구하기 힘든데 왜 평균 임금은 안 오르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11만 5천 명이라는 화려한 헤드라인 숫자 뒤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전문 용어로 컴포지션 효과, 즉 구성비의 마법이라고 부르죠. 구성비의 마법이요? 네. 그게 뭔가요? 네,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우리가 어디서 일자리가 늘고 어디서 줄었는지 구조를 짚어봤잖아요. 네, 보건 운송 쪽 늘고 정부 쪽 줄었죠. 맞습니다. 보통 정부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는요. 중간 수준 이상의 꽤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보장하는 이른바 고임금 성향의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연봉이 꽤 높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대거 줄어들었어요. 반면 이번 달 채용 폭발을 주도한 운송, 창고, 그리고 소매업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좀 시급제 알바나 진입장벽이 낮은 쪽이 많겠네요. 빙고.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덜 높은 직군이 비중이 큽니다. 아하. 즉, 고임금을 받는 공공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시급이 낮은 산업군의 일자리들이 막 대거 채우다 보니까 네. 일자리 개수 자체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전체 평균 임금의 상승 압력은 오히려 짓눌러버린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라는 전체 파이는 엄청 커졌는데 그 파이를 채우고 있는 내용물의 단가가 예전보다 낮아지면서 전체 평균을 확 끌어내렸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 나타난 거거든요. 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고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고용 증가가 임금 상승을 막 부추기고 기업은 인건비 올랐으니까 서비스 물가를 또 올리고 이렇게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임금 물가 나선형 구조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악순환의 고리죠. 그런데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창출되면서도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0.2%로 둔화되었다. 네. 이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 없이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이른바 골디락스 신호를 받은 셈이죠. 야, 너무 뜨거워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가워서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이상적인 온도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당장 막 급하게 올릴 필요도 내릴 필요도 없는 완벽한 구간이죠. 금융시장이 이 데이터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만 봐도 이게 얼마나 달콤한 지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환호했죠. 네, 뉴욕 증시 선물은 경기 침체 우려를 훌훌 털어버리고 그 텍스트 표현에 따르면 고용 안심 랠리를 보였잖아요.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였고요. 사실 더 흥미로운 건 채권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고용 서프라이즈 나오면 금리가 위로 확 튀어오르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그렇죠. 채권 트레이더들이 되게 똑똑한 겁니다. 표면적인 11만 5천 명이라는 일자리 숫자 너머에 있는 그 0.2%라는 임금 둔화 데이터에 정확히 베팅을 한 거예요. 임금 상승이 둔화됐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주목을 한 거군요. 네, 끈적끈적한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이 정도면 잡히겠다. 그렇다면 연준이 굳이 무리해서 금리 올릴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채권 금리를 끌어내린 겁니다. 와, 주식시장은 성장에 환호하고 채권시장은 물가 안정에 안도하고 진짜 흔치 않은 완벽한 앙상블이네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모든 톱니바퀴가 시장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지표는 정말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네.
현재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팽창과 둔화의 줄타기를 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예술적인 수치들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 완벽하게 포장된 도로를 기분 좋게 막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군요. 네, 이 완벽해 보이는 숫자의 향연 속에서 우리는 잠깐 축배를 내려놓고 시선을 잠재적 리스크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섹션 내용인데요. 세상에 완벽한 경제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이 골디락스 데이터, 결국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심화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유가가 무서운 속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심상치 않죠?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유가 급등이라는 이 거시적 충격이 실물 경제에 가해질 때 지금 이 튼튼해 보이는 민간 기업들의 치용 심리가 과연 얼마나 빨리 얼어붙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네. 경제 지표를 읽으실 때 우리는 그 지표의 시제를 아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시제요?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4월 고용지표. 이거 사실 기업들이 두세 달 전에 계획했던 채용이 지금 숫자로 찍힌 전형적인 후행지표이자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아, 고용지표는 과거다. 그렇죠. 반면에 유가 급등은 어떨까요? 이건 기업의 미래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즉각적인 선행지표입니다. 앞으로의 변수죠. 맞아요. 원유는 모든 산업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주 핵심적인 비용이니까요. 네,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차에 넣는 주유비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물류비 뛰죠. 공장 돌리는 생산 단가 오르죠. 전력 비용까지 전방위적인 마진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비유죠? 청취자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상권에서 지금 장사가 아주 엄청나게 잘 되는 대형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맛집이네요. 현재 홀에는 손님이 꽉 차 있어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려고 사장님이 내일 당장 홀서빙 직원 5명 더 뽑아야겠다 하고 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 현재의 강력한 고용 지표입니다. 아하, 네네. 그런데 오늘 밤에 식당 문 닫으렸는데 건물주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 3배 올리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받습니다. 헉, 3배요? 네, 이게 바로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발 유가 급등 사태입니다. 아, 당장 내일 홀에 손님이 미어 터져도 직원을 뽑을 수가 없겠네요. 겁이 나서. 맞습니다. 사장님은 내일 손님이 꽉 찬 홀을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가장 먼저 어제 올렸던 채용 공고부터 취소할 겁니다. 아, 확 와닿네요. 미래의 고정 비용이 폭등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기업의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들이 가장 먼저 쥐어짜고 통제하는 게 당장 줄이기 쉬운 신규 채용 보류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당장의 고용지표가 11만 5천 명, 아무리 화려한 성적을 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발 유가 상승 압력이 진짜 기업 마진을 훼손하기 시작한다면 이 뜨거웠던 채용 심리는 불과 몇 주만 해도 순식간에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실적이 미래의 생존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주식시장이 막 환호하고 있는 이 완벽한 골디락스는 유가라는 무시무시한 뇌관을 달고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2026년 5월 8일자 고용지표, 그 11만 5천 명이라는 서프라이즈는 분명 노동시장의 튼튼함을 증명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공공일자리 축소와 운송, 보건 등 특정 민간 부분만 잘 나가는 쏠림 현상이 숨어 있었고요. 네, 또 하나, 고용 폭발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0.2%로 둔화되는 그 구성비의 마법 덕분에 연준과 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그 유가 급등이라는 잠재적 리스크가 언제든 기업 채용을 동결시키고 이 완벽한 파티를 끝내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냥 표면적인 숫자에 취해서 와 하고 환호할 때 청취자님들은 그 숫자가 만들어진 구조적인 맥락, 그리고 숨어있는 외부 변수를 입체적으로 읽어내셨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이 텍스트 자료를 심층적으로 해부한 이유니까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경제 역학관계를 쭉 짚어보면서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청취자님들이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자료에서 우리는 지금 민간 부분의 성장이 정부의 그 거대한 공공고용 감소 여파를 온전히 방어해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민간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말이죠. 치솟는 유가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그 여파로 민간 기업들의 채용마저 결국 꺾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네. 정부마저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거대한 충격을 흡수해줄 최후의 안전판은 과연 우리 경제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와, 민간과 정부라는 두 개의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이미 깎여나간 상태인데 남은 기둥마저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 전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네. 현재의 저 완벽해 보이는 숫자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아주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입니다. 한 번쯤 푹 생각해 볼 문제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논의가 단순한 지표 나열을 넘어서 우리 청취자님의 투자 시각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아주 구체적이고 예리한 통찰의 도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으로 이 복잡한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가장 날것의 자료에서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를 건져내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